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하루 늦었지만 금요일 마감 방송 하도록 하고요. 주말에 이제 또 하나는 재건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코스닥 보시면요. 785포인트에서 마감됐죠. 약보합에서 마감됐고 미국장은 저녁에 또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낙폭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나스닥은 벌써 지금 10몇 프로가 빠졌어요. 지수가. 근데 코스닥은 보시면 고가 대비 솔직히 빠진 거를 보면 6%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장이 견고하고 좋기 때문이냐가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여기가 780던이 이제 여기가 깨지 못했던 하나의 저항 구간이었는데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추가 상승 랠리가 한 달 더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기가 일단 강력한 지지층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매물에 의한 거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내려 되게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 깨진다기보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고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미국장 여파 때문에도 있겠지만 계속 밀리고 그다음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맥점이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질 때는요. 힘이 뭔가 들어올 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은 좀 흘러내리고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낙폭에 보는 것이고요. 지수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뭔가 바꿔주는 뭔가가 에너지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냥 지금은 버텨주고 있다. 왜냐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만 보여요. 사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만 분석을 하시고 급할 거 없죠. 급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는 뭐 아니란 얘기죠. 일단 매수를 뭐 하고 하기엔 아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다르니까 대응 영역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니까 좀 언행 불일치인 것 같긴 한데 시장은 그렇게 좀 큰 시장의 진단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징적이고 세력에 관여한 것들이 아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죠. 그리고 하락장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아시는 부분이면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포지션은 그렇게 두고 단기 매매나 테마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분산되셔야겠죠. 그렇게 보고 제가 종목 볼 때는 빠진 것까지 감안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빠질 수 있을 때 자리, 올라갈 때 자리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9월 2일 거. 자, 이제 수소주가 좀 밀리고 그동안 이제 뭐 태조 이방원에서 거기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긴 하던데. 자, 컵앤핸들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아마 많이 관심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6,000원. 그래서 36,000원에 이제 뭐 반등 나오고 좋은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 자리죠. 여기는 4만 원 정도 금액에는 강력한 저항이 맞닿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 돌파 그러니까 특징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세력이 쏴주는 거래량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 때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또 다시 밀리는 겁니다. 왜냐면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이 4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4만 원은 뚫으면 오히려 다시 봐야 된다.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뚫어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사놓고 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장이 밀리니까 34,000원까지 밀려버리죠. 근데 36,000원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봤던 건 34,000원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36,000원 반등했지만 34,000원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고 오히려 신규를 안 갖고 계신 분은 보자. 이고 36,000원에 가지고 있다. 그럼 그냥 내비두시면 되죠. 물량 늘리실 필요 없고요. 34,000원 와도 늘릴 필요 없고 28,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쌍바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가가 뭐 여기서 뭐 밴드 하단이든 어디든 구름대 리탈 안 하든 뭔가 나오고 나서 추가 매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에 따라서 제가 추천드린 금액으로만 보면 36,000원에 사신 분 그냥 일단은 보류. 그다음에 신규 관심자는 34,000원대 한번 모니터. 그다음에 추가 밑단을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예전에 많이 다루고 요것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요때죠.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요때 이제 추천드려가지고 자 요때 이제 요 수익을 냈죠. 요 수익을 내고 요때 한 15% 20% 수익 냈거든요. 이때 수익을 내고 다시 내려올 때는 좋은 시그널은 안 드렸어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때부터는 하락을 간 거고요. 하락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37,000원에 대한 그 저항 매물권이 깨진 거죠. 여기가 이제 지지받고 있던 자리 여기가 깨고 내려오니까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게 37,000원 구간이다가 형성이 된 거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최근 것만 보면 37,000원 구간을 한번
이렇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매물 소화 캔들 같은 캔들이 나온 거고, 자,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진하이솔루스도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나 나왔죠. 추세로 봤을 때 여기 추세입니다. 이 추세 이탈 안 하면 괜찮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지켜준다 그러면 추세의 맥점이 될 수 있다. 한 뭐 지금부터 좀 며칠 경과를 지켜본다 그러면 35,800원 정도 구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구간이 추세가 다음 주 이렇게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이탈 안 되면 여기 한번 120선 찔러줬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는 37,000원 구간, 여기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돌파가 되면 박스 상단 윗단이 다시 열리니까 좀 목표치가 4만원 뭐 이렇게도 열리죠. 열리니까 금액대 한번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과 함께도 세력이 이렇게 관여해 준 것들은 의도가 있고 여기 이상 깨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밑꼬리가 달리더라도 35,600원, 500원 정도 여기 구간이 되게 중요하겠다. 요렇게만 일단 그려놓을게요. 요렇게만 보고 여기 금액대를 한번 지켜보시자.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밑단에 받쳐줄 수 있는 금액대가 없기 때문에 3만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일단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금액대. 그래서 35,000원 중반 정도 금액을 일단 잘 모니터 해보시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풍력의 대장이죠. 근데 사실 대장이라고 얘기 드리니까 사실 제일 시총도 크고 덩어리도 크고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는 재건에 대해서 좀 대장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우량하고 풍력 중에 가장 힘이 좋고 올라갈 때 상승 힘이 좋고 한데, 자,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요 박스입니다. 67,000원과 45,000원의 큰 박스가 있다. 있다 이렇게. 잠시만요. 예전에 그어놓은 거라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일단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렇게 보고 싶고, 자,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가 박스 상단 중단이고, 이게 하단 상단 중단 가운데로 일단 보여요. 박스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56,000원 구간이 재차 내려온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힘이 좀 좋게 올라와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5만, 여기가 59,500원 정도. 56,500원. 그러니까 56,000원 중반, 59,000원 중반 이렇게 보시면 여기선 두 개가 되고요. 여기 밑단 일단 필요 없고요. 두 개가 되고, 이번에 올라오고 풍력이 이렇게 올라오고, 당연한 얘기 드렸죠. 이게 파동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온다라고 하는 조정 관점의 금액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하락하든 뭐하든 이게 매물소하든 모르겠지만 여기 59,000원, 56,000원, 500원 여기 정도는 이 친구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 그래서 눌림이 오더라도, 눌림이 오면 못 샀던 풍력을 한번 관심 갖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은 태조위방원에서 최근에 막 뉴스를 던지고 뭐 오발하더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일단 여기 금액이 깨지지 않겠다. 56,500원이 깨지는 건 좀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다.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깨지면 또 악재가 생긴 거다라고 볼 정도로 시장의 낙폭에 따라 깨질 수는 있지만요. 여기는 일단 지켜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요. 이번에 좀 이렇게 파고 이제 3중바다 형태를 그리고 올라온 건데, 지금 올라온 것들에 대한 게 재료나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고 풍력에 대한 건 지속적 또 관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풍력 그 수주도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모르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좋을 거라고 해서 이때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예요. 아무 재료도 없고 기대감, 분명히 수준은 했는데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엄청나게 오른 거죠. 테마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요때가 고점을 그렸을 때가 2021년이에요. 2022년 1년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쳐놓은 형태다. 어느 정도 거쳐놓은 형태다. 그래서 가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라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일단 금액은 맥점에야 사야 되니까 그 맥점대를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는 맥점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또 SDM, 태양광인가요? 태양광 맞나? SSDM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정확하게 또 너무
그런가? 제가 태양광이 맞았나요? 태양광, SDN 태양광 맞는 것 같은데. 태양광 맞죠? 왜 어부적거리지? 보시면 자,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 분석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뭐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고, 여기가 이제 강한 매물 구간이고, 강한 매물 구간에서 여기서 많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분석적으로 보면 이거 좀 위에 거 요것만 좀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으면 제가 분석해 본 건데, 지금 금액 2,500원이 안 깨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금액대가 2,500원, 여기 좀 많이 잡아 볼게요. 많이 잡아도 여기 이제 240선 정도 되죠.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2,400원.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2,500원. 2,500원 정도 안 깨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낙폭에 따라 빠질 수는 있다. 라는 자리로 나오긴 하는데 2,400원, 80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자, 이 자리가 박스로 봤을 때 했다가 빠졌다가 투매 구간이 나오고 했다 다시 돌려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2,400원 뭐 여기 400원 중반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단기적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제가 그은 건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추세를 바꿔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수급이 좋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와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게 박스 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박스의 하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금액대가 일탈되면 안 된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탈되면 상승 추세가 깨진 애가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의 낙폭이 어떻든 SDN 같은 경우 2,400원 정도 중반이 이탈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서 어떻게 보면 단기 맥점이 될 수 있겠죠. 단기 맥점이 돼서 다시 한번 박스를 이렇게 천천히 그리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속 관점 가져야 된다. 마찬가지 신성이 이제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차트 종목에 따라 자리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SDN은 되게 중요한 자리대 도달해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콘텐츠리 중앙,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죠. 보시면 얘는 좀 조금 다르게, 자 보시면 얘는 여기 일단 이게 시장 낙폭에 따라서 여기 밑단은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밑단. 그래서 두 개를 그어 놓은 건데, 일단 여기가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요. 되게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저항 구간. 이거 이제 지워 놓을까요? 지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보면 상단, 중단, 하단입니다. 레벨 구간이고요. 레벨 구간 하단이고, 여기 하단대에서는 추세를 바꿔주고 좀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체크하는 부분이 지금 35,000원 구간이고요. 5,000원 구간 시장의 흐름과 함께 봤을 때 여기 구간이 밴드 하단 쪽 여기가 지켜줄 확률이 단기적으로 있고, 해보면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또 다시 한번 낙폭이 과해져 가지고 3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밑단 열어놔야 되는데, 요렇게 일단 분할 가져가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런 성격의 흐름이 나왔죠. 보시면 크게 움직이고 다시 저가대 하단이고, 더 장기적으로 봐도 저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은데, 그거죠. 그냥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요런 흐름으로 인터넷이 좀 또 느린데, 요런 흐름으로 저가대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이런 흐름으로 저가대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 박스가 오버됐죠, 요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의 저가대 포지션이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이탈되면 또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35,000원, 32,000원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관심 가졌는데 여기가 깨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돌발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의 낙폭에 함께도 단기 쌍바닥 개념, 그 다음에 좀 차트 전체 주봉으로 봤을 때 흐름에도 바닥권으로 봐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금액이니까, 콘텐츠 중앙도 한번 맞춤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이제 금융주입니다. 갑자기 웬 금융주냐? 좀 생뚱할 수 있고, 제가 별로 안 보죠. 관심 잘 안 갖고 보지 않는 섹터죠. 그러니까 보시면 딱 선 하나 딱 그어왔는데, KB금융은 이제 금리, 이게 뭐 금융주죠. 그냥 은행주인데,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하면 금리는 이제 은행주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재무도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친구 KB금융만 봤을 때 딱 그냥 이 선 하나 그었죠. 이번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저도 이제 보시면 여기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44,000원 중반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44,000원 밑으로 가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재무나 이런 걸 봤을 때 KB금융의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로 내려가고 과도한 구간이다라고 지금은 보여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44,000원 밑단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봐야 된다라는 금액이고 이 윗단에서부터는 팔아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밑단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KB금융의 바닥은 여기다라고 일단 접근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당장도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죠.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일단 여기 중심으로 크게 보시자. 그래서 금융주가 올해 금리를 올리고 그럼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고 그게 올해 내년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런 흐름으로 영업이익적으로 움직이고 가치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지 않다는 게 항상 단점이고 그다음에 뭐 되게 성장성으로 메리트가 있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 그냥 영업이익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관점으로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개선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금융주가 단기적으로 맞긴 합니다. 하지만 자체로 성장력이나 뭔가 뚜렷하게 뭔가 모멘텀이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금액에 맞게끔 짧게 대응해야겠죠. 뭐 영업 시즌 이럴 때 봐가지고 좀 모니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지속 상승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금융주보다 전 다른 걸 얘기 드려요. 항상 보험 화재줄 얘기 드리죠. 이제 보시면 얘네들 어차피 돈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같이 뭐 건물도 임대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삼성생명도 나쁘진 않은데 삼성생명도 올라갈 때 보면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면 힘이 좋아요. 꽤 금융주 추구는 괜찮다. 차라리 그런 은행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생명이 이제 거래량이 좀 튀는 모습이 나왔죠. 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튀면서 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세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바꿔주는 흐름이 나왔고 저가를 높이면서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빠지기만 하고 내리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삼성생명이 뭔가 심상치 않다, 세력에 관여했다는 흐름이 나온 거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고 63,000원 빠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6만 원 초반 때까지 지금 금액과 지금 이제 빠질 수 있는 금액과 여기죠. 이걸 이제 기준봉으로 봐가지고 6만 1,000원 부근과 6만 3,000원 부근대에서 관심 가지면 또 시장에 또 반대로 좀 성장주가 꺾이는 흐름에 여기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대주주 아닙니까? 엄청난 그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그 회장 취임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배 구조적, 지분 구조적으로도 삼성생명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포지션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이 포착되니까 뭐 이런 것도 세력이 관여했고 또 어떤 걸 엮을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모니터 관점을 가지시는 거죠. 가지셔서 삼성생명 한번 지켜보시자 흐름. 그래서 그 금액도 이렇게 잡아드렸죠. 6만 1,000원과 6만 1,000원, 6만 3,000원 이 구간을 잘 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삼성생명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메리츠 화재인데 요거죠. 제가 보험주가 좋고 화재주가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 수혜교에 KB금융 뭐 하나은행 좋지만 하나금융도 좋지만 이런 게 진짜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DB 손해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금리 수혜에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잘 움직여요. 가벼워서 그런가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볼 때 사실 보험주 보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려요. 근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재 보험주들 화재주 이런 거 화재 뭐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이런 게 단기적 보면 이번에 침수 때문에 뭐 태풍 때문에 그 손실금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 또 보험도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에 좀 리스크가 분명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금리 상승 시에 지속 시에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던 종목이고 특히 메리츠화이즈는 테마적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좋아요.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더라. 근데 주봉으로 봐도 그래요.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좋아요. 세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금액적 분석하고 좀 시장의 흐름과 함께 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32,000 여기가 사실 32,500원 여기가 이번에 내려왔던 여기 자리가 바닥으로 보긴 해요. 종목 바닥.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도 좀 그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가 줄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이분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6,000 지금 금액대 구간 여기 좀 잡아서 여기 36,000원 정도
36,000원 정도가 중요해 보이고 32,500원까지 이렇게 열리면서 큰 박스가 좀 열릴 수 있긴 하지만 박스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제가 박스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긴 하는데 아무튼 그 재료를 한번 힘입어서 좀 영업이익과 이런 거 계산되고 또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금융주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융주를 좀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KB금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가져와 본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삼성생명도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거 체크해 보면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하락 때도 지속 관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좀 시장의 흐름 보면서 또 맥점 잡아 가야겠죠. 좀 멘탈 잡으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마감하고 좀 주말 쉬실 때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